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명절을 앞둔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불경기 여파로 지갑 열기가 무섭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정부가 부양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직장인들이 이번 추석 때 예상하는 경비가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낮은 수준이었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뜻인데 정부의 부양책이 추석 때 효과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올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본 방향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겁니다. 물가 안정, 또 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 이렇게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석 자금으로 96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보다 무려 10조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네, 10조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서 대출, 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 원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또 기존의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위해서 56조 원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지난해 추석보다 5조 원이 늘어난 규모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 대출에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상 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외상 매출 채권 보험에도 2조 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95조 9천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네, 9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우선 풀 예정이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이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됐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물론 그 소비 활성화 대책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온누리 상품권은 3,700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은 7,500여억 원어치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각각 420억 원, 6,700여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시중에 더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는데요. 할인율도 기존 5%에서 모바일에 한해서 6%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상품권의 특별 판매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바일 할인은 누계 판매액 목표치인 3천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서두르셔야겠어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상품권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면 그만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좀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350여 개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나 할인 행사도 엽니다. 또 별다른 행사가 없더라도 전국 500여 개 시장에서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체국 전통시장 같은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오는 16일까지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번 달 12일에서 29일까지가 바로 가을 여행 주간이거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 기간 동안 마련된 할인과 소득공제 지원책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일 텐데요. 경기 활성화 지원책을 내놓는다 한들 이 지갑 자체가 두껍지 않으면 이 같은 지원책이 빛을 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규모는 470만 가구 5조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197만 가구, 지급액으로는 3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또 29만 6천 건, 621억 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발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법무부와 함께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국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에 체불 임금을 지원하는 소액 체당금 한도도 기존의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와 체불 사업주의 융자 지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지원책도 좀 살펴보면요. 휴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이렇게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해서 휴가를 국내로 떠나는 노동자들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휴가 지원제를 통해서 추석 기간에 전용 쇼핑몰 등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돈만 푸는 과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만 살펴보면 이번 추석 기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모멘텀입니다. 원래 모멘텀은 물질의 운동량이나 가속도를 의미하는 물리학 용어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는 이 모멘텀이 주가 추세의 가속도를 측정해서 주가의 변동 상황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모멘텀의 기울기에 따라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야기할 때 이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 말고도 다른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이 모멘텀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럴 때는 모멘텀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뉴스에서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모멘텀이 각종 사회 현상에서는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나 힘 또는 그 방향을 결정짓는 어떤 추진력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가령 디스플레이 성장 모멘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면 디스플레이 업계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번 추석 경기 활성화 지원책에 모멘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좀 계기가 돼서 경기 호조의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넘게 자금을 투입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추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험대에 오른 것에 불과한데요. 부디 지원책이 적절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